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3.5cm의 눈이 더 내리면서 윗세오름에 24.5cm, 진달래밭 18.5, 어리목에 19.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이 시각 현재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고 516도로와 비자림로, 제1산록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쌓이겠고 해안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주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재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4.3 문제가 지방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최종 결정하는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재심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은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거쳐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가 좌익 활동이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한 53명은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4.3 위원회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다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도민 공감대 없는 사실조사와 재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주 4.3이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제주 발전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유족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법적 근거도 명백하지 않은 그 사실을 지시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이라고 하는 4.3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특히 4.13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열리는 4.3 국가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4.3 문제는 가장 뜨거운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새로운 풍력발전지구 4곳을 지정하겠다며 후보지를 선정했는데요. 당초 공모 내용과 다르게 선정이 이루어진 데다 개발 방식까지 정해놓아 짜맞추기 심사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3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풍력지구 후보지 2곳과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지구 2곳을 선정하겠다고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고 내용과 달리 육상 1곳과 해상 3곳을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채우기 위해 풍력발전 규모를 늘리겠다는 거지만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년까지 700메가, 해상에 700메가, 육상에 150메가를 하려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부터 개발 방식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지구 후보지 3곳 가운데 2곳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개발 사업자를 미리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중 몇몇 곳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대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마을에 지원을 해오고 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에너지공사가 민간 기업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공공주도의 풍력자원 개발을 위해 에너지공사가 출범했는데도 여전히 민간 기업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풍력자원의 사유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지난 폭설로 인한 공항 마비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가 재난 매뉴얼을 보완하고 구호물자 비축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례직원조회에서 비상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나 양식장 붕괴 등 1차 사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실태를 취합해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원룸에서 불이 나 집안에 혼자 있던 장애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울렸지만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 여성은 대피하지 못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가재 도구는 시꺼멓게 타버렸고 천장에는 전기 배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제주시 용담동 1층 원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이불로 홀로 잠을 자던 28살 김모 씨가 유독가스를 마셔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보음 들리고 문을 대보니까 문에서 뭐가 큰 소리가 화재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서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연기 나면서 불이 붙었어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이웃들은 대피했지만 1급 지체장애인이었던 김 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게 일반인보다는 훨씬 부족한 이런 환경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화재라든가 이제 뭐 장애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적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되고 더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동양시멘트가 이달부터 제주 지역 시멘트 공급 가격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도내 레미콘 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동양시멘트의 가격 인상으로 다른 업체들도 공급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며 4월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붙인 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잠적한 베트남인 30여 명의 소재가 보름째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4천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모텔방에서 짐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잠적한 지 이틀 만에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붙잡힌 베트남 관광객들입니다. 비자 없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건 지난달 13일. 이 가운데 28명은 근처 숙소나 농공단지에 불법 취업했다 붙잡혀 출국 조치됐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을 받아 챙긴 베트남인 알선책 2명도 검거됐지만 사건은 아직 종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2군데에서 9명이 붙잡힌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나머지 31명에 대한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주도에 숨어 있는 건지 이미 육지로 빠져나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사실상 확실한 첩보가 없어서 그냥 과거에 갚은데 아니면 또 유사한데 해서 혹시 사람들이 지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탐문하는 거라서. 테러국으로 지정된 11개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국민은 비자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지난해 제주도로 입국했다 잠적한 외국인 관광객은 4,300여 명. 하루 평균 12명에 이르지만 법무부는 이 가운데 몇 명을 검거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에 UN 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부산과 전남 등 5곳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도의원, 제주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세계수산대학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수산대학은 양식기술과 수산자원관리, 수산사회과학 등 3개 학부에서 석사와 박사과정 100명을 교육하며 국내 후보지는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포스코가 국내외 철강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철강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 MBC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의 연결 매출액은 58조 1920억 원, 2014년에 비해 10.6%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자회사 실적 부진과 해외 투자 광산의 자산 가치 감소, 환율 변동 등으로 9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자체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제품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당기 순이익은 1조 3,18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19.3%로 포항제철소 가동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철강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국내 철강 소비량이 증가해 포스코의 영업이익도 나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스코도 일단은 1분기에 열연 가격 인상은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제품 가격의 하락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서 톤당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포스코는 올해 구조 혁신을 통해 철강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35개 계열사를 정리하고 1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며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을 전체의 48.5%까지 늘립니다. 구조 혁신의 성공을 위해 윤리 경영도 강화합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매출액을 58조 7천억 원, 투자 비용은 2조 8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최고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으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눈과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밤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일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천백도로는 모든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하고요. 516도로와 비자림로 제1산로 도로는 이 소형 차량의 경우 반드시 월동 장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4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도 내외, 낮 기온은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늘도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이후로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예수영농조합법인 오정은 대표가 1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늘해랑 로터리 부정녀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동부소방서 119 구조대 직원들이 25만 원, 법무사 김강일 사무소에서 30만 원, 한라초등학교 서사랑 학생이 15만 6,09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노영동 한 식당에 연기 배출 장치에서 불이 나 음식을 먹고 있던 중국인 39살 A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저녁 6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삼양동의 한 펜션에서 전기압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일부와 배전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선 수사 전담반은 불법 선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도 감시합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없는 섬 성공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제주도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으로 미래 전력 수급 영향을 분석하고 전력 인프라 확충과 운영 계획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도내 전력 사용량의 100%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 김광엽 시인의 문학 사상을 기리는 김광엽 문학상이 제정됩니다. 서귀포시는 시 개간지 발견과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김광엽 시인 유족 측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첫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1941년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출생한 김광엽 시인은 제주어 시집 도라르방 어디 감수강 등을 펴내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했고 지난 1993년 53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